반갑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영상을 처음 시청하시는 여러분, 패션과 문화 컨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BPR입니다. 소중한 시간 투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컨텐츠는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콜라보는 어떤 건지, 브랜드는 왜 콜라보를 하는 건지 등 다양한 이야기를 담아봤습니다.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죠. 콜라보레이션, 협업은 무엇일까요? 말 그대로 협업, 협력하다, 즉 공동의 목적을 위해 함께 일하는 작업입니다. 공동 프로젝트죠. 누군가와 함께 협력하여 무엇인가 생산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협력일 수도 있고, 세상에 없는 제품을 선보이는 협업, 또는 브랜드의 장점들을 모아 진행하는 협업 등 다양한 협업들이 존재합니다. 대부분의 협업들은 비즈니스를 위한 프로젝트들이 가장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패션 브랜드의 협업을 생각했을 때 많은 단어들이 떠오르지만 그 중에서 특별함, 한정판, 가치, 릴셀 등이 떠오릅니다. 이 단어들을 유심히 생각해보면 구매하기가 망설여진다는 뜻이죠. 패션 브랜드가 진행하는 협업은 극히 소량으로 발매되는 제품들이 대다수이며 한국 미발매 제품들이 대부분으로 매우 높은 릴셀가를 형성시켜 구매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점이기도 한 부분입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한정판 시장의 형성은 당연한 형성이고 당연한 현상이라 생각합니다. 또 다르게 생각해보면 자신이 좋아하는 두 브랜드가 협업을 진행해 한정판 제품을 내놓는다는 것 자체가 자신에게 특별하고 의미있고 제품마저 예쁘다면 높은 가격대거나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도 구매하는 사람들이 분명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누가 더 돈을 빨리 모아 빨리 사냐가 문제인 것이죠. 협업은 어떤 시너지 효과를 일으킬까요? 그리고 협업을 진행하는 데 앞서 어떠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힘을 발휘할까요?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그리고 협업이 왜 도움이 되는지, 왜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키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인적인 사견들이니 참고해서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협업은 속으로 앓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의 관점과 시각, 그리고 다양한 지식, 기술 등 이를 바탕으로 문제 해결에 손쉽게 다가갈 수 있으며, 많은 구성원들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해결은 더욱더 빨라지죠. 그리고 끈끈해집니다. 협업은 조직을 더 가깝게 만들고 어색했던 분위기는 어디에 있는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가까우면 더 가깝게 만들고 멀리 있어도 카톡으로 불러옵니다. 그 정도로 머리를 맞대고 열을 가하고 있는 구성원들 사이에서 모락모락 공동의 목적들이 서서히 피게 되며 결국엔 꽃을 만듭니다. 이 과정을 통해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부족한 부분들을 확실히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됩니다. 서로 간의 신뢰는 매우 높고 사기는 말할 것도 없이 하루를 찌르고 있죠. 이 내용으로만 쭉 간다면 성공적인 협업으로 당당하게 이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왜 성공적인 협업들이 탄생하는 것일까요? 개인적인 사견으론 높은 유지율을 보여주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이 꺼지려고 하면 불을 지피고, 또 꺼지려고 하면 누군가 또 불을 지피듯 몇 날 며칠 불은 안 죽고 살아있죠. 한마디로 퍼즐을 맞추는 건 혼자가 아닙니다. 혼자 무거운 짐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짊어지고 함께 나누며 함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더 큰 그림을 그리게 되는 것이죠. 즉 유지율을 높이고 있는 작업인 것입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이야기를 통해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의 지식과 기술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협업은 24시간 영업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프로젝트의 유지율을 높이는 건 건물의 기둥 같은 존재죠.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물론 협업은 쉬운 게 아닙니다. 글로는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쉬운 게 아니죠. 나와 다른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 한치 오차도 없이 프로젝트를 성공시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다툼도 있고 맞지 않는 부분, 그리고 무너지기도 하고 실패하기까지 합니다. 시간과 노력이 많이 필요하지만 협업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실력을 키울 수 있고 배울 수 있으며 그 안에서 편안함을 반드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패션 브랜드 협업은 오래전 명품 신에 진행해온 프로젝트로 명품 브랜드가 무대에 오르는 순간이다, 그리고 빛이 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귀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아무 브랜드나 협업을 진행하지 않고 굉장히 신중하고 또 신중했습니다. 당시 협업이 활발하지도 않았고요. 1998년 세계적인 디자이너 브랜드 질샌더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아디다스가 협업을 진행합니다. 명품 브랜드와 스포츠의 첫 협업 컬렉션 사례였죠. 명품 브랜드는 일반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브랜드 역사에 폐를 끼칠까 조심했다고 합니다.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협업은 신중했죠. 협업은 브랜드가 보여주지 못한 색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프로젝트입니다. 브랜드의 또 다른 매력을 확인할 수 있죠. 굉장히 신선하면서 브랜드의 이미지를 순식간에 바꿔놓습니다.
협업을 통해 브랜드가 전성기를 맞이하기도 하며 브랜드의 활력을 불어넣어주기도 합니다. 자사 컬렉션 매출보다 협업 컬렉션 매출이 더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매출은 극대화하기 위해 협업을 진행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고객들보다 많은 고객 연령층을 확보해 나갑니다. 우리 브랜드를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인 것이죠. 두 브랜드가 협업을 진행할 때 자신들의 장점을 최대한 많이 살립니다. 디자인을 유독 잘하는 브랜드와 기술력이 매우 뛰어난 브랜드가 만나 협업을 진행한다면 딱 역할이 나옵니다. 제품의 기술은 당연 기술력이 좋은 브랜드가 전담할 것이고 그 나머지 디자인은 디자인을 유독 잘하는 브랜드가 마무리를 하겠죠. 이 시나리오가 가장 밸런스가 잘 맞고 성공적인 협업으로 남을 것입니다. 또한 디자인을 유독 잘하는 브랜드는 기술력이 늘 것이고 기술력이 좋은 브랜드는 디자인의 실력이 늘 것입니다. 기업의 좋은 시너지 효과를 얻은 셈이죠. 예를 들면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와 세계적인 전자제품 브랜드 애플이 성공적인 협업으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는 2006년 5월부터 파트너십을 체결해 본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실행했고 목적이 같았습니다. 전략을 매우 잘 세운 것이죠. 나이키는 스포츠 기반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고 있으며 애플은 다양한 전자제품을 통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두 브랜드 협업의 공동 목적은 러닝으로 설정했습니다. 애플워치를 만든 것이죠. 애플워치를 통해 나이키 제품을 신고 러닝을 하는 고객들에게 운동 동기를 부여하기도 하고 달리기 일정과 개인 코치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녹여냈고 지루한 운동을 심플하게 바꿔줬으며 운동을 더욱더 극대화시켜줬습니다. 상반된 브랜드가 협업을 진행해 성공적인 협업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각자 잘하는 기술 그리고 밸런스 한 가지 더 계속 말했듯이 공동의 목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세 가지가 충족한다면 협업은 무너질 수가 없죠. 서두에 이야기 드린 대로 과거 명품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의 협업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아주 활발하게 협업을 진행하고 있죠. 다양한 브랜드의 협업으로 협업의 경계선을 허물었고 패션계 가장 큰 이슈를 만들어냈습니다. 명품 브랜드와 일반 브랜드가 협업을 진행하는 건 상상하기도 힘들었지만 이젠 기대해 볼만한 협업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협업을 진행하는 브랜드들은 단순 협업이 아닌 지속적인 협업을 진행했고 장기적인 협업으로 발전해 꾸준하게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장기적인 협업으로 두터운 팬덤이 생겼고 협업을 안 하면 안 될 정도의 인지도와 팬들의 아쉬움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렇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협업은 브랜드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브랜드가 진행하는 프로젝트로 새로운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패션뿐만 아니라 많은 기업들과 아티스트 등 협업에 공을 들이고 있으며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덩치가 크던 작던 많은 브랜드들은 협업에 굉장히 긍정적이며 뜻이 맞다면 함께할 의지가 분명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시대의 최고의 협업과 최악의 협업은 무엇이 있을까요? 최고와 최악, 자극적인 단어를 선택했는데 이 내용들은 지극히 개인적인 사견으로 이야기를 할 예정입니다. 좋은 협업 그리고 조금 아쉬운 협업 정도로 생각해 주시고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첫 번째 협업은 세계적인 스케이트보드 브랜드 슈프림과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의 협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케이트보드와 명품 브랜드의 첫 협업이었죠. 처음 티저만 봤을 때는 합성에 가까운 느낌이 들었지만 공식적인 보도가 올라왔을 때는 엄청났습니다. 명품의 한 획을 긋고 있는 루이비통이기에 서브컬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굉장히 궁금했죠. 당시 루이비통 디자이너였던 킴 존스 역시 설득하느라 애를 썼다고 합니다. 두 브랜드는 성공적인 협업으로 손꼽히고 있고 룩북 모델들을 스케이터로 섭외해 서브컬처를 강조했으며 슈프림의 레터링 로고와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를 바탕으로 루이비통 모노그램 로고를 앞세워 디자인을 발매시켰습니다. 두 번째는 폴로 랄프 로렌과 팔라스 스케이트보드의 협업입니다. 아시다시피 랄프 로렌은 고급스럽고 격식을 차리는 브랜드로 유명하지만 18 라인을 출시해 다양한 컨셉으로 브랜드를 전개하기도 합니다. 콕 집어서 랄프 로렌은 무조건 이런 브랜드다 라는 말보다 다양한 라인을 통해 밸런스를 잘 지키고 잘 잡는 브랜드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두 브랜드의 협업 룩북을 확인해보면 폴로를 상징하는 말과 팔라스가 새겨진 자동차를 연출했고 과거와 현재를 표현한 것 같습니다. 적절하게 밸런스를 잘 잡았으며 무거워 보이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가벼워 보이지도 않는 협업으로 스포티한 느낌과 우아함을 곁들인 것 같습니다. 당시 팔라스 디렉터 레프 탄주는 어렸을 적 그들이 입었던 폴로 제품에서 영감을 받아 협업을 진행했다고 하죠. 그럼 이제 조금 아쉬운 협업에 대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패스트푸드 브랜드 KFC와 미국 기반 슈즈 브랜드 크록스가 협업을 진행했습니다.
두 브랜드는 상반된 브랜드로 개성이 넘치는 협업 컬렉션을 선보였습니다. 크록스는 다양한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해 하얀 도화지 같은 역할을 도맡아 개성 있고 독특한 컬렉션으로 이슈가 됐습니다. 디자인을 살펴보면 KFC의 시그니처 컬러인 레드와 화이트 그리고 치킨을 크록스 신발에 고스란히 새겨 군침을 자극하는 디자인으로 구성시켰습니다. 이 협업 컬렉션을 확인한 팬들은 밖에서 못 신을 것 같다, 그냥 소장만 하고 싶다 등 부정에 가까운 의견을 내놓았고 외국 매체에선 최악의 협업이라는 컨텐츠의 이름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안티소셜 소셜 클럽과 BTS 협업입니다. 가장 뜬금없었죠. 정말 한국 사람으로서 BTS가 다양한 글로벌 브랜드와 협업을 진행하는 건 자부심을 느끼지만 안티소셜 소셜 클럽과 협업은 가장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두 브랜드의 협업은 총 50종의 의류와 액세서리로 구성시켰고 안티소셜 소셜 클럽의 레터링을 중심으로 진행됐습니다. 팬들을 위해 많은 아이템들을 생산한 것이죠. 하지만 팬들의 분위기는 달랐습니다. 유치하다, 대충 만들었다, 충격적이다 등 호불호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누가 컨트롤했는지 모르겠지만 평소에 안티소셜 소셜 클럽의 느낌은 전혀 들지 않는 협업으로 생각되며 스트릿한 무드보다 조금 캐주얼하게 풀려고 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 안티소셜 소셜 클럽에 느낌을 주지 못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떤 협업이 성공적이고 어떤 협업이 실패다라고 단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마다 추구하는 개성과 스타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좋은 협업이 누구한테는 안 좋은 협업일 수도 있고 안 좋은 협업이 누구에게는 좋을 수도 있습니다. 협업은 가장 예민한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욕심을 부려서도 안 되고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며 공동의 목적을 잃어서도 안 됩니다. 제가 말해도 어렵네요. 아무튼 이번 컨텐츠는 협업에 대한 내용을 담아봤습니다. 패션 브랜드가 됐건 직장이 됐건 서로 도움을 주는 건 가장 좋은 일이자 뿌듯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더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컨텐츠를 통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